네, 7월 3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은 굉장히 일찍 시작합니다. 굉장히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하셨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요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는 새벽 총리가 맞았다. 새벽 총리에서 새벽 민주당을 만들어서 새벽 당대표로 옮겨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뭐 피곤하긴 한데 네. 총리 때가 사실 더 바빴던 것 같고요. 지금은 선거라는 거를 감안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국회 쪽이 조금 더 여유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일정에 그 조금 피곤함은 있을 수 있는데 네. 1년 만에 입을 열어서 좀 나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예. 하긴 제가 국무회의 라이브 볼 때마다 총리님 어디 계신가 그렇게 사회만 보고 계셔가지고 예,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 또 이제 강릉 가는 기차로 출발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안 위주로 저희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TV 토론 때 주요하게 쟁점이 됐던 몇 가지들이 있고 또 이제 캠프에서 팩트 체크해서 기자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검찰 개혁 추진하는 데 있어서 5월에 하기로 했다. 그런데 또 그것은 아니었다. 또 특히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려서 한정혜 정책위 의장에게 직접 받아본 것은 토론회를 개최하라는 것이었지 이 검찰 개혁을 빨리 정리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지금 조승래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저도 이제 보는데요. 네. 5개항으로 해서 정부가 한 것은 토론회 개최 요청이었지 보안수사권 폐지안을 가지고 5월에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보안수사권 폐지안을 당에 전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부분적인 사실을 담은 전체적인 틀린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5월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네. 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이 거부했습니다. 당이 거부했다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토론회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토론회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도 하자는 수차 요구를 더해서 토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안은 당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수용을 해야 법안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정 관계는 당정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당정의 내용적인 합의,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용들이 오갑니다. 네. 1차 입법 합의 때, 즉 1차 그 정부안이 당으로 가서 당에서 이것이 수정돼야 된다라고 네. 얘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1차 입법안이 당으로 갔겠습니까? 정부가 전혀 틀린 걸 보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당이 수정을 한 것처럼 네. 정청래 대표는 말씀하시지만 TV 토론에서 그렇게 했다면 아마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청래 대표가 보내라고 하니까 보낸 거죠. 즉 정부안을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최종적으로 간 정부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이야기했었고 네. 그리고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잠정안이 한번 잠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저는 좀 미흡하다고 봤는데 일단 한번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이 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당 쪽에 타진을 해보라고 했고 네. 그래서 정부의 그 총리실의 추진단의 책임자가 국회에 가서 국회와 당에 가서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을 네. 만났고 예. 두 분은 김용민 의원은 조금 더 많이 문제 제기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그보다 조금 더 적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엔 당연히 당에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당 대표가 원래는 그게 입법 예고하는 기간이 길면은 몇십 일이 걸리는데 그 내용을 본 이후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바로 보내고 처리해 주겠다고 2월 처리를
2월이요? 예, 그때 갔을 때 어, 얘기를 5월이 해서 아니라 2월. 아니 1차 입법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2차. 5월 그것은 2차고요. 2차고요. 예.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들어있지 않은 1차를 정청래 대표가 바로 보내라고 2월에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왔길래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왜 그러지? 이게 미흡한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정청래 대표가 명청 갈등 때문에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본인이 그냥 그것을 그냥 적정하게 정리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마치 정부에서 전혀 협의 없이 온 안을 당에서 전면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총까지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을 다시 또 법사위에서 문제가 돼서 또 고친 거 아닙니까? 혼란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당에서 명료하게 사전 정리를 했다면 이런 혼선은 없었던 겁니다. 네. 이 정도 갖고 될까 하고 우리도 약간 의구심이 있었던 내용을 일단 타진을 했는데 타진을 했을 때 법사위에 법사위원장과 김영민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네. 근데 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걸 그냥 보내라고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보낸 겁니다. 아. 그리고 근데 그 이후 반응을 보고 저희가 이미 정부 측에서 이건 일부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을 마치 전혀 협의 없던 내용을 당에서 전면 수정을 성공한 것처럼 홍보를 한 것입니다. 자, 1차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간 내용이 의총을 거치고 의총에서 합의된 내용이 법사위에서 다시 고쳐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보안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을 다시 했습니다. 첫째는 당정 간의 협의를 해도 이렇게 혼선을 거치고 1차의 내용이 들어있지도 않은 보안수사권 문제를 보안수사권 문제를 갑자기 당론으로 막 얘기하고 하는 대혼선이 와서 제가 이것은 원래 둘로 나눠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 원래 우상호 수석이 있을 때의 합의이지만 네. 이미 이렇게까지 쟁점이 되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네. 제가 5월 처리를 합시다 하고 보안수사권 폐지는 원래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골자로 해서 5월 처리안을 내부에서 정부 안에서 정리를 해서 네. 당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5월 처리를 안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우리가 얘기하다가 예. 이것을 전당대회 시기까지 가져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사실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죄송한데 5월 처리 안 하겠다는 이유나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그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건 뭐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이 이슈를 전당대회 시기까지로 가져가야 되는 건가라고 사실 생각이 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다른 이유가 설명이 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처리하면 좋은 건데.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당하고 토론회라도 하자. 그래서 그 진도를 나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그걸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에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요청해라. 네. 그럼 당이 좀 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예. 근데 당이 공문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부담이 되니까. 예. 그래서 구두로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몇 차례 더해서 겨우겨우 토론회 한 번 한 겁니다. 예. 조승래 수석은 이거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나 조승래 그 당시 수석 대변인이 법안을 안 보냈다 그러는데 당연합니다. 당에서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해서 우리가 이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정치 쟁점으로 소비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 또 내용을 가져가도 또 당에서 이것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예. 법안을 아예 국회에서 만들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승래 수석의 이야기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안다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팩트는 명확합니다. 정부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5월 처리를 요청했고 네.
당에서 거부했습니다. 그 또 반대 입장에 계신 정청래 캠프 측에서도 반론권을 좀 드려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프로그램이 오늘까지 하고 또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수차례 드렸지만 그래서 응하지 이후에 않으셔서 토론 같은 데를 통해서도 이건 예, 뭐 확인이 좀 필요할 명료한 것 사안이기 같습니다. 때문에 예. 5월에 이미 2월쯤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해서 조기 처리를 하려고 했었고 예. 그걸 당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분 지나고 있는데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요. 일단 네.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판세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 이렇게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7% 역전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7%의 역전극이다. 네. 예. 정청래 대표 측이 유리할 거라고 대부분 보는 충청권과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가장 핵심 측근인 그 소위 미키 이상호 예. 언론에도 나오고 예. 이번에 강 실장을 실명 비판한 예. 거기가 조직을 세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산 등등의 어차피 그 조직의 영향이 있으니까요. 네. 늘 1차에 하는 거죠. 1주차에 하고 2주차에 이제 다른 강원, 인천, 대구, 경북을 하고 3주차에 호남을 합니다. 1주차에 그렇게 충청과 부산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한 후보에게 유리한데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네. 저는 그냥 수용했습니다. 제가 대략 볼 때 1주차에 저희가 조금 밀릴 건데요. 7%까지 밀리는 정도면 그러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이거는 안정적으로 이길 겁니다. 네. 물론 여기서는 여론조사와 선호투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와 선호투표까지 계산한다면 우리 지지층의 여론과 선호투표까지를 감안하면 그건 이제 구조적 승리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그걸 계산하지 않고 1순위 투표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에 7% 정도까지 막을 수 있다면은 네. 저는 이것은 우리의 안정적 승리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약간 1주차에는 밀릴 텐데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냐 이렇게 보고 10% 정도까지 되면 그때는 아주 뭐 박빙 혈전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 김의겸 의원께서 24년 만에 쓰는 정정 기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김민석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 민주 없는 가짜 민주당의 노무현 김대중 파리는 이제 그만. 뭐 이제 이런 내용에 이제 관련된 글인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본인이 쓴 기사였는데 이 기사가 본인조차도 잊어버렸던 기사가 무덤에서 다시 나와서 민주당 전대를 배회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김민석 의원의 해명은 생략하고 불리한 내용만 뽑아내 유포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처음 저희가 봤습니다. 드렸어요. 예, 예. 지금 처음 봤는데 예. 김의겸 의원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해서 그런 게 맞냐고 제게 물었는데 제가 황당하다고 나도 처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당사자한테 다시 물었더니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쉽게 예. 말해서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는 말을 했다는 사람이 자기 말 자체를 지금 거의 부정했다는 거 그런 아닙니까?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거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 제가 이미 그때 물었을 때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예. 물었을 때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여쭤봤을 때 이 기사를 쓴 사람이 김의겸 기자였어요. 저 몰랐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네, 확인을 네,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저는 저게 어디서 막 돌아다니길래 저 뭐지 그랬는데 저 정말 지금 저 기사 자체를 처음 보고 김의겸 의원이 저걸 썼다는 것도 지금 보고 그 기사의 주체가 김의겸 의원이라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예.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히 이제 짝짓기 관련돼서 네. 뭐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자율적인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TV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건 결론적으로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즉 지금 핵심은 소위 팀 정청래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네. 저는 반명분열주의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분 최고위원 후보가 있고
그분들을 한 분은 그 정청래 팀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 정청래와 그 세 분 최고위원 후보를 한 분은 지지하는 분들이 다 찍고 생일이 홀짝으로 나눠서 네. 하나는 홀짝은 이 사람 찍고 짝은 이 사람 찍자라고 하는 것을 정한 짝짓기 투표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선거 시기에 가령 전에 이재명 대표 때 제가 최고위원을 나갔을 때라든가 네. 또는 그 전에 1인 2표가 되면 지지자들이라든가 또는 당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짝짓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 A, B가 좋으니까 A, B, 네. A, C가 좋으니까 A, C. 그래서 어떤 사람은 1, 3으로 하기도 하고 1, 4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당연히 다 있죠. 네. 대표하고 엮어서 네. 대표가 3이면 312 이렇게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건 자발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예 그 후보들이 모여 앉아서 모여 앉은 집회에서 아예 딱 틀을 정해가지고 네. 그거를 집회에서 조직적으로 전파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구두로 후보 그러니까 하는 그런 것은 딱 그것을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후보인데 후보로서 어떤 집회에 가서 당원들께 여기 온 누구누구 참 좋아요. 네. 이럴 수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그거를 누구누구를 하나의 팀으로 해서 홀짝으로 해서 찍어주세요라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행위. 네. 그리고 그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사실상 방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불법 개파 행위다 해서 딱 찍혀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토론 때 바로 그 조항을 지적했고요. 그 조항의 다 근거가 그 조항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조금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는데 그것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를 포함해서 다 있었던 일이고 자율적인 것이고 제가 네. 정치에 떠나 있어 몰랐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퉁을 칠려도 적당히 쳐야지. 예. 어떻게 그분들을 들어와서 그분들의 이름을 팔아서 개파 행위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정중히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모르고 그걸 따라하는 당원들이 네.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건 당을 어지럽히는 해당 행위입니다. 네. 그 당원들을 선의의 당원들을 그분들을 지지할 수 있죠.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 지지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 A, B 또는 A, C를 지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건 명백한 우리 당의 정신과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합법인 것처럼 더구나 역사적으로 정당한 것처럼 얘기해서 당원들을 호도하는 것은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전 정중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당장 급한 3대 당면 사안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ETF 문제 매우 심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곧 정부에서 발표할 그 부동산 세제 개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법개혁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실제로 당대표에 당선이 되시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세 가지를 동시에 비상하게 중요한 3대 사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 이유는 민생과 관련해서 부동산 주택과 네. 증시 레버리지 ETF 문제가 워낙 이제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어서 조희대 대법관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 개혁 예를 들어 하나의 이슈만 갖고 우리가 제기하는 것이 너무 하나만 치우쳐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네. 당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좀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세 가지 다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한 조세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공론의 형식으로 공론조사나 이런 방식으로 토론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1차로 그렇게 하고
나아가서 주택 정책의 문제도 이제는 일종의 과거에 우리가 원전 문제 같은 경우 공론화로 했었죠. 처리했지 않습니까? 원탁회의도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로 레버리지 ETF 문제를 제가 어제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강력하고 엄격한 시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통상은 경제정책은 정부에서 주로 메시지 관리를 하고 실제 다뤄가는데 당은 굉장히 신중한 게 좋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민생에 대한 어떤 비상체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당도 이제는 한보 더 나서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저는 본 거고 네. 당 대표가 직접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한 2주 후까지 이 상황이 완전히 안착이 안 되면 네. 저는 직후에 바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아, 조희대 대법관 문제는 워낙 그 12.3 계엄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가 오래 제기되어 왔지만 네. 여러 가지 내란 극복 상황에서의 사정 때문에 미뤄주고 어떻게 보면 봐주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 상황이 이제 도를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노태혁 대법관 문제에 대해서는 후임을 미루고 네. 9월에 나가는 이홍구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거를 또 그대로 막 빨리 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이건 너무 그냥 편의주의적이고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우리 권한대행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최상목 경우는 대. 예. 바로 그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지연한 것 때문에 특검에서 기소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다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은 네. 탄핵을 어떻게 피하겠냐고 제가 일단 경고한 것입니다. 이후의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는 헌정에 맞는 사안 처리를 요구합니다. 예. 그것은 그 이후에 헌정에 맞는 처리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 아니 주시죠. 저 대법관 후임 대법관 임명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죠. 처리를 해달라라는 당부 알겠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이미 안 하는 것이 어떤 상황과 문제로 되는가 하는 것은 이미 당장 특검에서 기소가 될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명백한 직무 해태, 직무 유기 아닙니까? 네. 예. 대법원장이 직무 유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헌법과 이 현재 이 법률이 그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 가야 되겠죠. 네, 그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는 일시 중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인데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해법이죠? 그날 당장? 저나 송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한도를 네. 지금 뭐 1,000에서 3,000 된 걸 필요하면은 좀 보고 한 5,000이라도 바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했고 저는 그것을 뭐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래 중단은 그 자체가 또 거래 중단을 재개했을 때 문제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점이 있고 또 그것을 정부가 행정 개입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갖는 이후에 부작용이 있어서 이 문제는 원칙은 매우 민감하고 비상하게 보되 방법은 매우 시장과 배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은 명확하게 경보를 울리고 정부가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마 정청래 대표의 경우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충분히 숙성된 네. 의견 인지에 대해서는 토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제 이른바 조정식 의장의 발언입니다. 연임 개헌론과 관련해서 여러 억측이 있고 연임은 없다. 이 5글자를 왜 말을 못하냐라고 장동혁 대표가 압박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관련해서 소위 유시민 작가가 제기했던 이른바 정계 개편 기획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묶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분 후에는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제가 요거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임 개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내용을 저도 봤는데 조정식 의장이 이거 전혀 본의가 아니라고 바로 해명했고 네. 더구나 대통령께서는 순방 중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딱 정리를 깔끔하게 했고
더 재론하거나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정도 된 상황에서 더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쟁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이것은 그냥 딱 거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이것과 연관해서 무슨 뭐 다양한 여권 내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기획이 있는 것처럼 일종의 정계 개편 네. 뭐 연동성이 있는 것처럼 근거도 제로고 예. 유시민 전 장관이 최근에 제기하는 여러 이야기처럼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다. 과거에도 맞지 않고 지금도 맞지 않고 앞으로 맞지 않을 이야기들이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찌라시 등등을 통해서 이번 전대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일부 무슨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또는 뭐 민주당의 일부 이런 부분에 의한 개편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찌라시가 도는 건 본 적이 네. 있지만 다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과 지금 정부와 여당이 정계 개편을 시도할 이유도 없고 과반이 넘는데 그런 거를 할 만큼 여유롭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10초만 애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는 매우 절박합니다. 정말 당과 국가와 정부와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명청대전 당정 갈등으로 가면 정치와 경제의 안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나 당, 정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또 지금 새로 시작되고 있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호남, 중청, 경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공, 심지어 검찰개혁 같은 개혁,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다음 총선 승리 그리고 연속 집권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이 안정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왔던 지도부로는 당의 안정적인 어떤 당정 관계와 총선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하게 우리 당의 지지자와 당을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